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9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0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8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신유월 병신일이 되겠고 일진은 병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은 병화가 일간이 되겠고요.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입니다. 6월의 병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 쓰이겠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한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곳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쪽 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조해 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하면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월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4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 나야지만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한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을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유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 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지만,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6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6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6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은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 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원령수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6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온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6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 기토가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원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 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나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6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원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령을 통해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유왕한 금왕절 6월에 일간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이고 월로 치면은 이제 양력으로 한 9월 정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루로 치면 그냥 여러분 유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유시면 대체적으로 우리 5시 반에서 6시 반 정도 되고요. 바닷가로 치면 이제 태양이 서산으로 서쪽 바닷가 서산으로 이렇게 기울라고 하는 반 정도 밑으로 내려가고 조금 남아있고 그 주변에 빨갛게 황혼이 내려가고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산에 있을 때는 주변이 시커멀 것이고 만약에 바닷가라든가 강호수 옆에 있었으면 붉은 노을이 강호수가 이렇게 반사를 해서 좀 이쁘겠죠. 그래서 6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빛이 조금은 잔용이지만 그 빛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일단 빛이 남아 있으면 일단은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래서 병화는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부귀를 얻을 수 있고 귀를 얻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임수라고 하는 것을 취용했을 때는 일간 자체가 어떨 때, 그렇죠? 신왕했을 때 임수를 취용해야지 부담이 없지, 일간이 약할 때 임수를 취용하게 되면 좋지 못하죠. 특히 금이 왕할 때 금수가 왕에게 되면은 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제살태왕한 사주가 되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임수를 취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선생님, 묘목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묘목은요, 인목하고 묘목하고 차이는, 이 인목은 천간의 간목과 같은 것이고요. 간목과 같은 것이고, 묘목은 천간의 을목과 같은 것이죠. 간목은 쉽게 말하면 크고 아름다리 큰 나무라고 했을 때 화를 생할 때는 간목, 인목으로 생하는 것이 좋고, 을목은 작은 화초이면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을목, 묘목을 가지고 화를 생하는 것, 특히나 병화가 아닌 정화 같은 경우는 자칫 을목, 묘목인 승목이 많게 되면 오히려 정화를 꺼트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묘목은 있어도 오히려 장애가 많아지게, 을목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6월 같은 경우에는 뭐 고초인등격이라고 해서, 고초인등격이라고 해서 갈대, 마른 갈대로 불을 피운다라고도 이렇게 보지만은, 솔직한 말로 장작 좋은 게 있으면 장작을 쓰지 뭐하러 갈대 뜯었다가 말렸다가 불을 피우겠습니까? 고추인등교가 좋은 격이다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간목이 6월에 태어나게 나서 그 빛을 보강하기 위해서 임수를 쓰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서 지지 인사의 뿌리를 두거나 성안에 특히나 간목 같은 것이 있어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주고, 그 다음 연후에 예를 들면은 임수로서 병화를 보거나, 예를 들면 지지로 뭐 오화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사화가 있을 수도 있겠고, 오시가 되면 갑오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일간 병화가 튼튼해야지만 재성도 관성도 감당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과 원령의 특성을 안전해 놓은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병화라고 하는 것, 양화가 되겠고요. 월지는 유금, 음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자, 오늘 일간병화하고 유금의 관계는 화가 금을 극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화극 금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하는 것이죠.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아극자가 되는 것이다. 참고로 극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극아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나를 극하는 거예요. 나를 극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극하는 것 관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인 내가 극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아극자는 재성이 되겠습니다. 재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이 되거나 또는 음대양이 되게 되면 정재라고 표현을 하고요. 편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음이 되게 되면은 요거는 편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화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대음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정재가 되는 것이요. 정재격이 되는 것인데, 정재격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자, 경제격이긴 하지만 6월은 금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약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한 사주가 된다, 또는 재다신 약한 구조가 된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다신약이 됐든 신약 제왕이 됐든 중요한 것은 공통된 건 뭐예요? 일간이 약하다, 일간이 신약한 것이 문제인 것이고, 아무리 재성, 돈, 유흥, 오락, 재물 등등등등 아주 좋은 그런 재물의 원천이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해서 신약 제왕 또는 재다 신약이 되게 되면은 그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됐고요. 당첨된 거는 확인하고 바로 심장 마비가 걸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냥 제가 다 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뭐 그분 돌아가신 분께는 참 안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역시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거 좀 대범하고 좀 이렇게 심장도 좀 튼튼하고 한 사람들이 1등 되면 뭐 요즘 1등 돼봤자 뭐 한 1억 좀 더 될까요? 뭐 잘해야 2억. 저기 서울 좀 도심지 같은 데서 좋은 아파트 있잖아요. 그것도 못 사는 돈입니다. 따지고 보면 옛날 같으면 뭐 로또를 1등이 되면 인생 역전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솔직한 말로 집 한 채, 서울에 있는 좀 좋은 집 한 채 사기도 어려운 돈이다. 물론 그것도 당첨되면 좋겠지만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1등 되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신약 제왕하거나 재다 신약한 사람들이 갑자기 일간이 약한데 인비운도 아니고 인성운이라든가 재다 신약 제한 사람이 인비운이 왔을 때는 그래도 저 재성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로또 1등이 되더라도 그냥 뭐 로또 1등 됐네 하고 이렇게 재미지게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횡재운을 만나게 되면 그와 같은 비명행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다 신약 또는 신약 제왕한 사람 반드시 어떤 인비운을 만나서 약한 일간을 갖다 보좌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6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저번 때도 설명드렸지만 서산에 기울고 있는 태양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직 태양이 넘어가진 않았고요. 태양의 빛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병화는 빛이 남아있으면 무조건 뭘 해야 된다? 보강. 어떤 걸로? 임수로 해서 6월의 병화가 아직 빛이 남아있기 때문에 임수로서 보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일간 자체가 이렇게 약한 상태에서 왕제가 이렇게 칠살을 생하게 되면 일간이 약하면 재다신약이 아니고 이거는 더 심한 재살 태왕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아까 말했던 분은 좀 안타깝게도 비명에서 심장마비가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로또 맞은 것이 아니라 뭐 횡령을 한다든지 또는 넘의 돈을 어떻게 전문용어로 뿌리쳐서 징역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여서 반드시 일간이 약한데 재성 또는 관살이 왕해질 때 반드시 일간이 왕해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6월의 병화가 임수로서 수보양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목이라든가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후 등의 뿌리를 얻게 되면은 이 재성과 관살을 갖다가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부귀겸전 또는 귀쌍전이라고 하죠. 부귀쌍전 할 수 있는 좋은 귀명이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것이 못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좋지 못한 결말이 될 수도 있겠다. 반드시 병화의 뿌리를 얻고 인비를 얻어서 병화를 생주해주고 병화의 뿌리를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데, 자, 월간 신금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유중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죠. 원한적인 뭐가 된다?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 개수가 투출도 되어 있습니다. 이 개수는 병화를 갖다 보강한다 못한다, 개수가 병화를 보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것이고 잘못 배웠거나 뭐 한 것이고, 병화 입장에서 개수는 정관이기는 하지만 여름에 4, 5, 묘월이 뜨거울 때 개수는 조후해주는 용도로서는 쓸 수 있지만 병화를 보강해주는 용도로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문제인 것이고,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정인이 있습니다. 정인이 있는데, 자,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뭐와 같다? 을목과 같고요. 습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목생화에서 병화 또는 정화를 생조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뭐 내일 공부하겠지만 정화 같은 경우에는 촛불과 같은 그 등촉지와 같기 때문에 습목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정화는 질식해서 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거기다 대고 묘충까지 돼버렸고 개수가 내려와 있으니 그 습목마저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병화일간이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일지에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신중 임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개수를 쓸 필요 없고, 앉은 신중 임수, 신중 경금을 다 쓸 수 있죠. 일간만 왕해진다라고 하면 앉아 있는 자리에서 편재 평관을 다 받기 때문에 국세관만 좋아지게 되면 임수 재성을 다 쓸 수 있죠. 부기를 다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관건은 어디에 있다? 일간 병화가 왕해지는 그러한 생시를 만나야지만 이 많은 재성과 관성을 내가 나의 소유물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생시에서라도 인비를 만나지 못해서 신약하다라고 하면 제살태왕함으로 인해서 삶이 매우 어렵고 곤고하고 비난하고 심하면 빈천에 또 이럴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출산태기를 할 때 날짜만 알려준다. 예를 들면 오늘같이 2023년 10월 5일 이렇게까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신은 네가 알아서 낳고 싶은데 가서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태길이 아니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선적동자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생시까지 정해주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생시가 있잖아요. 좀 더 생시 설명하겠지만은 어떤 생시냐에 따라서 금방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제살태양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일간이 생왕해져서 이 왕제관을 다 내 소유물로 만들 수 있을지는 오늘 같은 경우 생시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날짜만 정해져 딱 혼자서, 예를 들면 뭐 자시에 났다, 해시에 났다라고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할게요.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일간 병화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의지할 곳이 묘목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생도 잘 되지 않는 묘충에서 여기까지 날아갔기 때문에 병화가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데 무자시가 됐다? 그러면 자수는 신자합을 하겠죠. 이렇게 거기다 대고 개수가 또 생왕해지기 때문에 제 아무리 개수라 하더라도 병화를 극할 수밖에 없겠고, 뿌리 없는 무토라 하더라도 아주 작은 불빛은 뿌리 없는 무토도 뭘 할 수 있다? 회기무광 할 수 있겠다. 무자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지 못한 생시가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무자시보다 더 사악한 무술시는 완전히 병화 빛을 가려서 병화가 내 존재 자체도 바깥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서 병화가 좀 생왕해져야지 되는데, 이것이 다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역시나 병화일간이 존재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기축시는 무술시하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무토는 왕토고 기토는 작은 토라고 하지만 역시나 병화 자체가 약할 때는 기토로서도 병화를 회광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 오늘 경인시가 되면 어떨까요? 경인시 6월에 경금 투출되어 있죠. 근데 뭐가 문제냐? 경금 투출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묘이충 되어 있는데 인신충까지 됐죠. 제가 제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싫어하는 사지 전충이 되는 이러한 구조가 됩니다. 묘목도 못 쓰고요. 인목도 다 깨져버렸죠. 차라리 없으면 기대를 안 합니다. 이거 묘목, 인목이 있으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 된다라고. 차라리 없으면 차라리 그냥 정리할 거 정리하고 차라리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를 하든 뭐 이렇게 살아갈 텐데, 있으면 자꾸 의지를 하게 되는데, 일간 입장에서는. 근데 저게 다 깨져 있으니 희망 고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진시가 되면 또 진퇴양난이죠. 일간 병화가 뿌리가 없는데 이걸 또 관사론잡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병화 일간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묘목도 깨져 있죠. 금 너무 왕하죠. 관살이 있어서 나를 다 공격하죠. 이건 제살태양이지. 이거를
이거를 관사론잡으로 논하면은 사주를 잘 모르는 것이다. 일간이 어느 정도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관사론잡을 놓는 것이, 일간 병화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때는 임수가 병화를 극해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좋지 못하다는 얘기를 제가 좀 혓바닥이 길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개사시가 되게 되면 사에 병화가 뿌리를 줄 수 있는데, 이것도 좋지 못한 것은 사신합수가 되죠. 그러면 뿌리를 전혀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중 병화가 약해지기 때문에 일간 병화가 뿌리를 튼튼하게 두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약간 부실하게 둔다라고 하는 거, 거기다 대고 임수도 아닌 개수 투출하게 되면 사주를 더욱 한습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답으로 갑오시가 되게 되면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생시 갑오시가 되겠습니다. 임수가 있었으면 일간이 어느 정도 이 3주 안에서 뿌리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계묘년이 아니라 뭐 갑오년은 안 되겠죠. 하여튼 여기가 간목이 청간에 투출돼서 뿌리가 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임진시를 얻는 것이 좀 더 좋았겠지만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병화 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임수를 얻을 수는 없고요. 얻고 신중 임수를 쓰는 것으로서 만족하되, 그래도 갑오시가 되게 되면은 비록 양인이라 하더라도 병화가 5의 뿌리를 튼튼하게 두겠고요. 그 다음에 묘유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간목은 그래도 3분의 1이라도 묘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병화를 이렇게 생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병화 입장에서는 좀, 물론 이제 금에 비해서는 일간 자체가 약하다 하더라도 양인과 인성을 얻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병화는 태양지화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갑오시가 좋고요. 오늘 같은 경우 여자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갑오시여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딸로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개해 갑자 을축이라고 하는 어떤 수운을 크게 만나기 때문에 화를 필요하죠. 일간 자체가 병화이기 때문에 병화가 뿌리를 튼튼하게 두고, 예를 들어서 임수 개수가 천간에 투출을 한다 하더라도 간목이 있으면 수생 목생에서 나를 갖다가 어떻게 돼 생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능히 저 관사를 갖다가 재성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오늘은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갑오시가 되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남자라고 하면 개사시 정도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개사시가 됐을 때 남자의 경우에는 이 경신대운을 어떻게 잘 지내느냐가 좀 관건은 될 수 있는데, 개사시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진 않다. 그냥 저의 마인드처럼 생각하시면 그냥 이도저도 볼 필요 없다. 그냥 오늘은 갑오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